만약 이 남자를 잡고 싶다. 나는 굉장히 쿨하고 너 따위를 잊고 잘 지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너를 불러냈고 너는 나의 딜도였어.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양재웅입니다. 양떼들 안녕. 네, 오늘은 저희 신규 컨텐츠인 양브로의 연애상담소 시간입니다. 결혼 고민이 있는 양떼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핫브로를 뜨겁게 달구셨다. 김지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언니 채널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그럼 오늘 사연 한번 읽어줘 보시죠. 전 남친과의 관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 남친과 파트너로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친은 저의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헤어진 뒤 마지막으로 보자길래 나갔고 술에 취해 힘들다며 대시를 하자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를 알면서 따라갔습니다. 잠자리를 가질 때 전 남자친구는 사귈 때처럼 다정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저를 또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데리러 와달라고 했고 데리러 온 전 남친은 눈물로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저에게 또 대시를 하자더군요. 그날 저는 생리 중임에도 관계를 가졌어요. 그렇다고 전 남친과의 잠자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항상 거칠고 급해서 끝나면 질이 아프고 따가웠거든요. 최근에는 피까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보고 싶고 예전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뜻대로 안 되네요. 제 자존감을 갉아먹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는 것도 본인이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지금. 일단 본인도 이 관계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는 걸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이 전 남친과의 섹스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거칠고 아프고 심지어 따갑고 피도 나고 그렇다면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경우에 결국 받고 싶은 거는 어떤 성적 쾌감이 아니라 애정이죠, 애정. 전 남친에게서 과거 첫 연애 상대였기 때문에 첫 연애 당시에 받았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갈구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김지연 선생님은 요거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사연자분은 전 남친을 잊지 못했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남친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잠자리. 나는 잠자리를 해주면 이 친구를 계속 만날 수 있으니까 잠자리를 응해주면서 한 번씩 우리 다시 사귀면 안 돼? 라는 의향을 계속 물어보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 남자친구가 아예 연락도 안 받고 나를 차단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도 이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정리가 될 텐데 그 이후로라도 저를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임신을 한다던가 성병에 걸린다던가 하면서 그걸 또 악의적으로 내가 너한테 성병으로 옮았으니까 나를 책임져라 한다던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 남자친구 그냥 아예 잘라버려야 되는 게 가장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거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전 남친이 나한테 원하는 거는 딱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다 아니까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관계 이후에는 굉장히 현타가 오고 아, 그럼요. 또 네.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니까. 네, 너무 괴롭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도 하게 되고 이 여자분은 이 관계에서 부가적인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관계를 즐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부가적인 목적이라는 게 기대감? 네, 그쵸. 이 남자친구가 잘하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의 욕구나 나의 만족감을 상대방에게 찾기보다는 상대를 만족시켜 주는 거에만 더 포커싱이 된 잠자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아마 아프다고 표현을 못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좋은 척만 하겠죠.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 너무나 다 충족되고 있잖아요. 전 여친이었는데 잠자리가 뭐 좋았고 내가 부를 때마다 와서 나랑 잠자리도 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로서 내가 해줘야 하는 의무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수록 이 여자분의 가치는 점점 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남자분은 이 여자에 대한 매력을 점점 더 못 느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여자분이 바라는 것도 결국 못 이루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둘 중에 누가 갑이 되느냐 상대한테 그쵸.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갑이고 상대한테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이 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원하는 게 있고 이 전 남친은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전 남친에 비해서 을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생리 중에 관계를 갖는 거는 이건 어떤가요? 의학적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보통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좀 뭐 위생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요. 상대방이 병이 없다면 사실 상관이 없죠. 올물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연인이나 부부에서는 사실 이런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는 게 문제가 될 건 딱히 없거든요. 오히려 생리 첫째 날부터 3일째까지는 비가임기예요. 약간 피임이 잘 된다. 약간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성의 경우 이때 성욕이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관계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성이 관계 중에 오르가즘 절정을 느꼈다라고 할 때는 자궁이 좀 과하게 수축을 하잖아요. 고여있는 내막이 빨리 좀 탈락이 돼서 생리기간이 단축이 되는 장점, 단점은 좀 뭔가 어쨌든 피가 나오고 난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눈으로 봤을 때 좀 비위생적인 것도 좀 있고, 두 번째는 균이 있을 때 감염의 위험도가 있다. 또 하나는 생리통이 있는 분들은 배가 너무 아플 수 있죠. 관계할 때 생리통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장단점을 따져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의 경우에는 안 하셨어야 되지 않나. 예, 이 남자친구가 나하고 그래, 만나는 다른 파트너가 있을 가능성이 그쵸. 크죠. 예, 약간 좀 성병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연애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만약 이 남자를 잡고 싶다, 이 남자를 다시 사귀고 싶다,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잠수예요. 네. 절대 이 남자의 연락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를 하셔도 굉장히 쿨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이 퉁퉁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나는 굉장히 쿨하고 너 따위를 잊고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해. 그래도 내가 너를 취한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너를 불러냈고 너는 나의 딜도였어. 김지현 원장님이 나오니까 바로 합부로로 변신을 하는. 이거 꼭 나가게 해주세요. 넌 너는 나의 나의 딜도. 딜도였어. 아. 그리고 딱 끝나고 오늘 즐거웠어. 야, 너 좀 다음에 좀 더 잘해봐라. 나하고 또 하고 싶으면 네가 좀 내 스타일 맞춰야 될 것 같아. 라고 딱 하고 먼저 이 모텔 방에서도 나오고 좀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이 남자가 뭐지? 하는 어떤 그런 예상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여자분의 어떤 매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남자와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 쳤을 아니 때 일단 대사가 찌질해. 힘들다며 대실 가자고 하는 게 뭐야? 이거 요즘에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대사 아니야? 이건 정말? 하고 싶어. 대실하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 대실 가자. 너무 찌질합니다 지금. 전 남친과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만나기 전에 또 전 여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또 자고 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김지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답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냐? 당장 연락 끊고 차단하고, 전 남친은 원하는 게 없고 현재 사연자분은 전 남친과 뭔가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는 이별 과정에서 이 전 남친이 분명히 이별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연자분은 준비가 안 된 채 이별 통보를 받고 그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뭐 사랑으로 자꾸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진지하게 본인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나의 감정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잘 좀 보신 다음에 연락을 끊고 차단하시고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저는 왜 그렇게 이 사람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술에 취해 힘들다며 대실을 하자고 하는 너무 찌질하고요. 잠자리를 가질 때 얘는 나한테 다정했어. 이것도 너무 별로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빤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정말 멋있고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첫 번째 연애인데 헤어진 것 자체가 큰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패를 못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헤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왜 얘를 놓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내 마음을 좀 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전 남친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모든 대사들이 90년대 드라마 대사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 구린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바로 병원에 가셔서 성병 검사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만약에 자칫해서 이분이 좀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성병을 만약에 갖고 왔는데 완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내 다음 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해질 수 있고 훗날 나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그때 내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나와 미래의 내 연인에게 미안하지 않게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부인과 전문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는 산부인과 언니 김진호 선생님과 연애 고민 상담을 다뤄봤는데요. 이번 사연에 채택된 분에게는 마인드 카페 센터 강남점 또는 용산점 커플 동반 온라인 이분하고 네.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네. 안 해줄 거예요. 동반 오프라인 상담권을 어쨌든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김지연 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연애 상담소가 바로 합부로로 너무 좋아요. 훌륭하셔. 네. 이렇게 한 번씩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